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돌아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진전된 환율과 함께 미국발 훈풍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좋은 탄력으로 한 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깔려있는 시장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크리스마스 네. 이브 날 방송을 했는데 두 네. 분이 네. 정말 선물 같은 종목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삼성전기 역시나 오늘 좋은 탄력 이어갔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SOS랩 오늘 자율주행 좋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오늘도 그런 종목들 좀 챙겨주셨을지 이경락 대표님?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양도세 문제 등등 소부장이 그동안 못 갔었잖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이 오늘 이어졌고 이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종목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알찬 종목 유익한 전략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마 뭐 이경락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일 자신 있는 자신 있는. 주제를 설명하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뚜렷하게 특징 보여준 섹터 반도체, 로봇,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늘 강조해준 섹터 아니겠습니까? 각 섹터의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힘차게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무엇일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이 GPU 내재화에 나섰다는 소식 오늘의 이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바로 들어볼까요? 저 기사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뭐 제가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쓰여진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GPU 내재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이 추구하고 있는 ASIC, 그러니까 자기네 맞춤형 반도체 시대를 열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팹리스 관련돼 가지고도 아키텍처라고 표현하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역량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체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로직 반도체의 조합까지 삼성이 다 맡아서 하겠다. 전 세계의 유일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수많은 종목들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부터 팹리스 업체들 수많은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집중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강한 것들이 후공정 쪽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인 팹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운드리까지 다 하겠다라는 것은 후공정의 다양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 업체 플러스 후공정 위주로 시장에 돌아서는 판이었어요. 그런 판때기였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주목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팹리스 업체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미국의 빅테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 더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거대한 가운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중소형주들 주목해 봐야겠죠.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29조 원을 투입해 사실상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오픈 AI, 엔비디아, 뭐 그룹, 뭐 그밖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 하나를 그냥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좀 거대한 이제 칩 개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AI 뭐 훈풍이 좀 돌아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로크라는 지금 이제 주요 기사글 안에서는 그록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는 그로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해서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앞에 이제 이 삼성의 자체 개발 칩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장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뉴스가 왜 삼성전자 혹은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되냐면은 이 그록이라는 기업이 과거에서부터 칩 개발을 이 테일러시에 있는 공장에서 많이 양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공장이 바로 삼성전자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맞이했었던 기업을 엔비디아가 사준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이제 이 엔비디아 이 구조 안에서 파운드에 대한 시장이 또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설계 회사들을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주요 기업들 중에서요, 이 그룹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이 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였거든요. 일단은 좋은 이 장 후반대까지 강한 모습 나왔었기 때문에 팹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좀 더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과 그리고 이제 엣지형 이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있기 때문에 팹리스에 대한 소개는 좀 더 많이 자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출연하시는 방송 제가 다 챙겨보고는 하는데 오늘 정말 아침 출근길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던 AD 테크놀로지 오늘 굉장히 좋았죠. 이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지 잠시 후 연속적인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 평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또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거의 매일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DIC 93%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에이펙트 60%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원익홀딩스와 슈어소프트테크 43%대, 39%대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삼양 NC캠과 코칩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해 주실까요, 대표님? 오늘 슈어스포츠테크가 급등하다가 뭐 윗꼬리는 좀 달았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펙트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원래 SK 하이닉스 쪽에서 어떤 후궁력 쪽을 맡아서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 삼성전자 소캠 쪽으로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소캠이 HBM4가 2월 때부터 양산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마 소캠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어떤 징후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트 계속 붙고 있는데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DIC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률이 93.3인데 신고가 또 만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감속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액추에이터랑. 그쪽으로 변속기 만들던 기업이 감속기로 넘어간다. 전장 쪽에서의 안전한 매출처와 함께 2차 파동으로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DIC도 계속 홀딩하는 전략. 다 홀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올라있는 종목들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오늘 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는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 3일에 소개해 주신 현대무벡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한 탄력 보여줬죠. 현대광무벡스라는 별명을 또 보유하신 만큼 벌써 91%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AB온 61%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하이젠 R&M 36%, 35%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킨스 전자와 신라젠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네.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이 현대무벡스가 네,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거든요. 이제는 말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자리는 추격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분할로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우리가 이제 10,000원 선부터 이야기 드려가지고 지금 20,000원 돌파,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20,000원 돌파를 해주었거든요. 이 현대무빅스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다 같은 로봇 줄 중에서
대미 투자라는 포인트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미 투자의 가장 공격적인 기업이 현대차이지 않습니까? 또 이 조지아 공장으로 해서 증설 투자를 또 약속을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같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자동화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가장 탁월한 기업은 현대무벡스. 제가 현대광무벡스라고 또 명칭까지 좀 지정을 맞아요. 해줬는데 끊임없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상당히 또 만족스럽고요. 일단은 이제 현재 위치부터는 어제까지는 제가 여전히 갈 길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오늘은 이제는 조금씩 접근한다라면은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은요, 사실은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못지않게 또 이제 하이 제날 LM 네. 이 종목이 이제 자리를 이제 잘 갖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추세 좋았다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는 조정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조금 본다라면은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평선과 그리고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하방에서 이평선에 대한 지지와 가격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들에 대한 추세도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젠 RNM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다음 주에 탄력 기대를 해보면서 주시해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리뷰할 때 보여드린 종목 말고도 당장 수요일에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앞서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 바로 이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강한 순으로 리뷰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다 전략을 못 챙겨드릴 때가 많은데 못다한 전략은 어디서 챙겨주실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거기서 고급 정보도 많이 나가거든요. 네. 시장에 안 알려져 있는, 시장이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도 좋았잖아요. 페미스 관련된 기업들. 그게 왜 좋은지도 다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시장에 안 나와 있는 기관 쪽에서도 잘 모르는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바로 무료로 공개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에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경락 대표님의 썸네일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뉴스보다 먼저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고급 정보들 가득 풀어주시니까요. 무료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은 네. 오늘은 또 불금을 네. 위해서 안 하시고 월요일에 준비하셨다고. 저의 불금보다는 여러분들의 맞아요. 불금을 위해서. 시청자. 네. 저도 이제 매주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애프터마켓에 대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5시 10분에 이 방송 마치고 진행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여러분들의 불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쉬어가지만 월요일 5시 10분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기다립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캔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끈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로봇, 바이오주들도 선별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메카로, VM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유니셈, 자라 테크놀로지, CNG 하이테크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기존에 여기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선택했으니까 섹터별로 장비는 장비, 또 페미스는 페미스대로 선택해가지고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선택했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이 많은 만큼 그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수급이 포착된 종목들 선정해 주셨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강무 대표님의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제로도 제로지만은 위치가 좋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했을 때 돌아서는 종목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삼각 수렴형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바꾸는 종목들이 좀 태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그러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종목들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를 선택했어요. AD 테크놀로지. 뭐 고를 게 없더라고요, 네. 솔직하게. 이거보다 센 것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강무 대표님 옛날 종목일 텐데. 네. 예. 참 지금 해봤자 무색한데 아무튼 선택을 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원래 TSMC 저번 주 금요일에 종목 상담 올라와가지고 제가 내비 두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TSMC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로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 좋은 걸 왜 버리고 그렇게 되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과실을 따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파운드리를 따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AD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또 한정된 분야에서 그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자동차 쪽과 로봇은 똑같은 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로봇, 피지컬 AI까지 또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 수혜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동사도 AD 테크놀로지도 그쪽에서 좀 과실을 따내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ARM도 마찬가지고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 또 삼성전자의 또 영원한 짝꿍으로서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분기 때 실적이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 보거든요. 자, 화면 잡아주십시오. 3분기 때부터 빠르게 실적이 흑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한 번 실적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가속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 오늘 동시 쌍끌이 순매수에 자, 이런 그림이에요. 팹리스 업쪽을 좀 보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자,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힘은 뭐 아주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급등주 차트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52주 신고가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한 상황.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과실을 딸 때가 왔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AD 테크놀로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저도 이제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일단은 뭐 대단한 장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의 증설이 진행된다라면은 함께 포함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스크러버하고 칠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를 이제 고르게 그리고 또 이제 칠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저절 장치인데요. 반도체의 이 반도체에 대한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반도체요? 네, 도체. 모르겠어요. 도체 아버지밖에 몰라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네. 반만 흐른다. 아, 네. 전류가 흐른다. 반도체. 반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그래요? 도체가 되고 네. 또 도체가 안 되고 하는. 안 되고. 근데 그 조절의 장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온도. 온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극저온에 대한 이 초저온도에 따라서 이 반도체를 컨트롤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화라든지 이제 고단화로 해서 이제 이 반도체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다면은 그와 같이 좀 극한의 환경에서 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또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니셈이 이제 장비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에도 공급하고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삼성전자 향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품목 중에서 주요 장비 목록에 보시면은 스크러버와 칠러도 계속해서 좀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판매 비중이 점차 높여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실적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증설 투자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장비 공급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날짜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였고요. 그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을 좀 끌어당기는 최근에 11월 달, 12월 달에 늘어진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방 지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9,000원을 이탈이 없다라면은 이제는 추세 우상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삼각 수렴까지 만들어졌다. 이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반등 기대해보자. 유니셈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쪽 도체라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셔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네요. 공대 오빠 빙봉 대표님의 깨알 레슨이라고 많이 배운다고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유니셈 앞으로의 흐름, 탄력적인 흐름 기대를 해보자.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과거 이걸로 한 100% 이상 수익 냈던 종목이거든요. 시즌 1 때요. 네, 시즌 1 때. 네. 또 이제 변구점이 만들어져가지고 메카로 선택했습니다. 메카로. 메카로 왠지 이름 멋있지 않나요? 예, 무슨 멋있어요. 예, 뭐 로봇 이름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이름이 참 좋아요. 예. 에이펙트는 너무 야들야들해. 예, 이런 게 참 좋다. 자, 메카로는 아무튼 히터 블록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이 히터 블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착 공정에 히터 블록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동사가 바로 이제 히터 블록을 또 세라믹 히터 블록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한 기업이라 가지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선택을 가장 큰 한 이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이유는 중국발 반도체 굴기 때문이에요. 동사의 주 고객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많거든요. 중국 쪽 증착 장비 기업들. 중국이 내재하려 하기 위해서 증착 장비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바로 메카로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증착이나 식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플라즈마 공법이 많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고열을 떼가지고 증착과 식각 공정을 가스 공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메카로가 여기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미세화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뭐 물러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카로의 히터 블록은 계속 그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세라믹 히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일본의 경쟁 업체가 있는데 MPK인가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요거를 내재화 시켰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그리고 국내 수많은 장비 업체가 메카로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라믹은 고열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즈마 공법과 딱 맞아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 시장이 개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마진율의 개선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안전한 캐시카우와 또 국내 세라믹 히터블록 쪽에서의 그 성장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하겠지만 부품 쪽에서 꼭 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히터블록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조그맣습니다. 예, 굉장히 커 보이죠. 예, 장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증착 관련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구체 이런 거 만들던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18%까지 올라왔어요. 점점 쇼티지가 예상돼요. 중국 내에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는 것은 실적의 점프업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무섭죠.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맞고요.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신고가 만든 다음에 옆으로 살짝 기다가 최근에 조정 이후에 살짝 고개 들었어요. 서서히 진행할 경우에는 다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2차 파동의 시작점 잘 잡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또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2차 파동 기대를 해보자.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메카로에 대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네. 확인해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상당히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한동안 이 종목을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뉴로모픽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부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MPU, 에이직 반도체 이와 같이 좀 이 뉴로모픽에 좀 향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오늘 이경락 대표가 소개했었던 제주 반도체가 오늘 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네.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은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뉴로모픽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함께 같이 뜨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BM용으로 해서 반도체도 공급을 하지만은 이제는 LPDDR 이 시대로 해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버용만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 가전 쪽이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예상한다라면은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역할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가격 지지는 현재 위치에서는 35,000원, 36,000원 라인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좀 다져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이 미국에서 있는 AI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뭐 생산 기업들 그리고 또 설계 기업들과 연계를 많이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AI 생산 기업인 AI 설계 기업인 누멘타와 상당히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발 뉴스 나오면 같이 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 라인 때만 지켜준다라면은 언제든지 모아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격이 움직인다라면 현재까지는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44,000원 라인대 돌파한다라면은 신고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시해 주신 라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자, 일단은 팹리스 업체 얘기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부품 업체, 부품. 다음은 다음은 장비 업체예요. 장비. VM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좀 분석을 많이 했던 기업이고 네. 원래 이름이 APTC에서 창시개만 했을 거예요. 이름을 바꾼 APTC 맞죠? 옛날 이름? 네, 맞을 맞나요, 거예요. 이광우 대표님? 잘 몰라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네. 맞아요, 뭐 옛날 이름 뭐 어쨌든. 기억해서 뭐 합니까? 아무튼 이름을 VM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회사의 그 건식 식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술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지분 전쟁이 좀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못 갔던 이유였고 그것이 다 일단락되면서 이름 바꾸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건식 식각이 왜 중요한데 반도체가 미세화되고요. 또 낸드가 고단화되면 될수록 식각 공정이 가스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 물러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 떼가지고 이제 반도체 만들면 그 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역이 커집니다. 그러면 미세 공정 못 하죠. 가스를 넣어가지고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식 식각이 필요한데 거신식 식각을 내재화했고 국산화했어요. 누구랑 같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로 넘어가면 더 미세화돼야 된단 말이죠. VM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뭔가 또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면 VM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산 업체들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싸거든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쓰게 SK 하이닉스가 허락할런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국내 유일의 애칭 장비 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내 유일의 엄밀히 말하면 건식 애칭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폴리가 바로 이제 건식 식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폴리 식각 장비 업체. 여기 안에다가 웨이퍼 넣고 막 떼면서 잘라내는 겁니다. 네. 요걸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수급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동사는.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건식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52주 신고가 이후에 살짝 눌렀다가 모양 만들고 있죠. 정말 자리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탄력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VM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APTC에서 VM으로 바뀐 거라고 하네요. 네. VM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CNG 하이테크 가져왔습니다. CNG 하이테크.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다고 봐요. 최근에 와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들 중에서 필옵티스하고 SKC가 좀 가장 큰 움직임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하루 안에 동안의 단일 상승은 이 종목이 제일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하면은 SKC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CNG 하이테크는 본 사업도 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앞으로 좀 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CCS라는 장비로 해서요.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장비 공급을 했었던 회사이고요. 올해도 대규모 장비 공급을 이미 계약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향 종목으로 불려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유리기판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도 결국에는 타공을 통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TSV 기술을 TGV 기술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표면 처리하는 원천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좀 노출된 기사이고요. 일단은 CNG 하이테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규모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최근까지 꾸준하게 외국인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주가를 좀 응집했다, 수렴형으로 좀 모아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라인대에서 변곡점에서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추세에 대한 전환선으로 해서 이제는 좀 힘이 좀 모였다가 힘을 바꾸는 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짜에서 꽉 찬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있는 17,000원 라인대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위치도 충분히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사인을 받은 종목이니까 적극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NG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9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려야 할지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네. 먼저 좀 여쭤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장기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장담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꺾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2개월 동안에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장 국내에서도 지금 이 호남 쪽에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다.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거품론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미 정부 입장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 관련해서 1월 달에 이제 행정명령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본다라면은 지금 변압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선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바람이 불 수 있는 뉴스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무한정으로 신고가를 간다라고 단정 지을기는 없겠지만은 주가가 단번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요.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미국 현지 안에서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미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지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HD 현대 일렉트릭은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신고가에 대한 장담이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못 났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83,000원대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잘못 쳤습니까? 네. 83,000원이라고 쓰셨는데 네. 현재 가격대가 7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요. 80만 원대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 달여 동안에 좀 주가가 좀 못 갔어요. 가격 지지의 현재 위치는 이 라인대에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조정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70만 원 라인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되 가격 상단은 90만 원 정도 위치에서 박스권은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다려도 괜찮겠다. 다만 질문자의 입장이 지금 83,000원이 아니라 83만 원대라면은 상단에 가까운 가격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비중이 10%시라면은 70만 원 근접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단가를 한번 낮춰보자라고
더 사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낙담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0만 원 부근에 오면은 그때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약간 물량을 추가하는 관점도 괜찮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아, 이거는 지나칠 수가 없네요. 에코프로 BM.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기업이기도 해요. 뭐 2019년도부터 진짜 투자를 많이 해왔던 기업이었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제 좀 힘든 과정인데 본전은 건질까요라는 질문이 주식은요 사업이랑 똑같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다른 방향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아주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지금 요번에 돌았을 때.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9만 원대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자, 화면 좀 잡아주세요. 9만 원대 바닥에서 시작해 가지고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30% 이상 딱 오니까 다시 쉬어요. 그리고 9만 원대 시작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18만 원 더블을 딱 찍으니까 빠집니다. 자, 30%에서 다시 잘 견디다가 100% 넘어가는 거 바닥에서 요게 보통 돌릴 때의 전형적인 추세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상당히 긴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 붙일 수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 증가할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또 자율주행은 피지컬 AI 로봇까지 연결되니까 거기에 배터리 사업 잘 될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화권이 껴있다는 거죠. 중화권의 CATL을 중심으로 해서 BY 등등 너무나 공격적인 진짜 무지막지한 기업들이 이 산업에 끼어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높겠죠. 자, 확실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예요. 결론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로 가져가는 건 많아요. 누구나 본전 이상에서 팔고 싶죠. 네. 근데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요. 자신 농사만큼 어렵다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절반 줄여가지고 확률이 높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종목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확률을 높여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중 절반 정도는 다른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두 번째 네.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클로봇을 보도록 할까요? 클로버 네. 좋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내용 대표이사 변경이 공시가 악재일까요? 저도 이제 이 대표이사에 대한 연역을 지금 확인해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대표 체제에서 이제는 뭐 일신상의 이유로 단독 대표 체제로 간다. 제가 아직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상만 해본다라면은 네. 두 공동 창업자가 열심히 일을 해오다가 한 사람이 이제는 엑시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노후라든지 뭔가 이제 일신에서 이제 경영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네. 은퇴에 대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클로봇에 대한 장점을 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표기가 되진 않았네요. 일단은 다른 화면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 화면으로 좀 잠깐 볼게요. 클로봇의 주요 주주 확인에 제로원 엑셀레이터 투자 펀드 1호 합자보 조합이 있어요. 요걸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조합이 이 제로원 엑셀레이터 투자 펀드입니다. 여기는 현대차하고 네이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투자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로봇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일찍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만드는 자족 보행 로봇에 대한 유통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솔루션 연구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현대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력사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대표 체제에 대한 공백은 그렇게 우려되진 않을 것 같다. 충분히 백그라운드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를 이제 현재 위치를 좀 보다라면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특히나 이제 요번에 CES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대차 이 로봇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네. 그럼 대신에 그것을 앞두고 나서 이제 주가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움직인 경향도 있어요. 추가적인 쇼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 지지를 좀 먼저 챙기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위치에 이 6만 원 라인 때는 좀 지키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현재는 6만 4천 원 라인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6만 원 라인 때에 대한 가격 지지를 좀 이탈한다라면은 비중 관리나 단가 조절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 한들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가격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박스권 형태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비중을 줄였다가 더 낮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모으셔도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ES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혜 받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 악재가 아닐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6만 원 라인 지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클로봇에 대한 상담까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종목입니다. YC,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오킨스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딱 한 종목 빼고 모든 종목이 세 박자의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YC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YC부터 투자 포인트 4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닝 테스트, 삼성전자 2대 주주, 실적, HBM4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요 YC는 저랑 이현모 대표가 둘 다 이거를 과거에 이야기했던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예요. 아, 참 이러기도 힘든데 좁나 봐요. 네. YC는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낸드 쪽에 수혜예요. 삼성전자 낸드 쪽 맡아가지고 너 학고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D램이나 HBM 쪽으로 버닝 테스트 영역이 확대되면서 너 기술력이 있나 본데 이러면서 재조명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동사가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 쪽은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4 하지 않을까요? 근데 HBM4의 특징이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기존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딱 납품하면 끝이었어요. 테스트 한번 하면. 근데 지금은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로직 따위 붙여가지고 테스트 또 한 번 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붙여가지고 또 한 번 해야 돼요. 이 버닝 테스트 공정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YC와 같은 이런 버닝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 HBM4에서 수주를 딸 경우에는 주가가 급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도 버닝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메모리 업체들 다 딸 경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에서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실적 가지고 이 시가총액을 이야기하기엔 좀 빠른 것 같고요. 근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HBM4를 내년 2월 달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다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수주가 4분기 때부터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아니냐. HBM4 2월 양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뉴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2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잖아요, 지금. 예.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예, 지금 삼성전자가 1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습니다. 쉬다가 양봉.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종합점수 91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차트, 수급, 오늘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YC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팹리스 기업들, 뉴로모픽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많이 급부상을 했거든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메모리를 활용해서 서버에 공급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HBM3급으로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 설계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3가 들어가는 서버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사명을 보시면 오픈 엣지지 않습니까? 네. 엣지란 말이에요. 엣지라는 거는 뭔가 가장자리.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서버를 만들었으면은 이 서버를 이용하는 가장 마지막 오. 모바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휴머노이라든지 네. 하다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런 일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끄틀머리까지도 설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상을 좀 잠깐 해보면은 CS 이제 가전박람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대한 서버 공개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소형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형태까지도 이제는 구경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서 AI 기능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주목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CS를 앞두고 먼저 움직였다라고 해도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날짜에서는 삼성전자향 패널스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다. 물론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이 패널스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납품하고요, SK 하이닉스도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패널스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또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까지요. 저는 사실 음봉이 많은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음봉이 많았던 이 위치들을 한 번에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지난 이 연중 고점에 위치했던 가격대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추세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변화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현재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차트 점수와 수급 점수 모두 다 만점을 받는 종목입니다. 긍정적으로 시세에 대한 힘을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 설명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언제 한번 저희 이 기업의 네. 이름으로 풀어보는 기업의 내용 이런 거 시리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의 원픽주들, 파이널픽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댓글에 저희 방송 유독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벌써 마칠 시간이라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못다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더 꼼꼼한 투자 전략 어디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유튜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IT 산업에서 어디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시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엄청난 변혁이 있어요, 메모리 쪽에서. 자, 그거 월요일 날 공개할게요. 이거 뜨끈뜨끈한 정보인데 참 이런 걸 다 드리네요. 무료니까 많은 네.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고급 정보를 또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제가 몸 로비했어요. 달리기 가르쳐주면서 들은 내용이라 가지고. 정말요. 예. 러닝을 또 괜히 하시는 게 아니군요. 네, 매일 뛰시면서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항상 월요일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알람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준비해 그럼요. 주셨잖아요. 5시 10분. 네, 다음 주 또 애프터마켓 열린다면은 네. 제가 또 달려가서 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 10분 월요일 방송 때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